오이를 황과라고 그런다. 황과. 자, 316페이지. 오이는 서늘하고 단맛을 갖고 있으며 비경, 유경, 대장경락에 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유리, 아미노산, 칼슘, 인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죠. 고혈압, 고지혈. 그러니까 고혈압도 결론은 열증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이제 권태성 고혈압인데 심장열이 높으니까 고혈압이 있을까? 저 양반도 그 고혈압이 있을 거예요. 그 심장열이 높아서 그래. 그게 그 고혈압. 저는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막 고혈압 약을 먹이려고 겁나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안 먹으려고 발광을 숨겨갖고 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병원 태워놓고는 고혈압 약을 안 먹고 아무렇지도 않아. 자, 고지혈, 비만, 암, 당뇨, 담낭염, 담석증, 만성간염, 인후염, 열병으로 인한 갈증. 열병으로 인한 갈증, 심장에 열이 많고 그러면 심장 열을 거치는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는 오이단 말이죠. 자, 갈증, 소변분리, 수종, 변비, 회주도. 그게 소변분리라면 노란 오줌을 싸면서 오줌을 안 나온 것. 성질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해독, 청열 인후하고 열을 거쳐주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그다음 이수, 물 관리를 잘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오이와 땅콩을 같이 섭취하면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 오이와 오이 먹고 땅콩 먹지 말라고 말이야. 오이 먹을 때 땅콩 먹지 말아라. 술안주 집에 가면 오이 내놓고 땅콩 내놓고 그래. 그게 잘못된 것이다. 자, 오이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쓰지 말 것. 무, 당근, 샐러리, 미나리 등과 같이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같이 오이 무침 할 때 이런 걸 넣고 날래. 이렇게 그 오이 소배기 할 때는 그 좋아라고 좋다고 당근 썰어 넣죠. 오이 소배기 할 때. 그게 제주도 어디 갔기 당근 오이 무침을 해갖고 당근을 내놨더라고. 당근을 같이 누가 이렇게 해라 없대요. 보기 좋은 게라. 그 말도 맞아. 보기 좋아라 했다고 말이에요. 그 절대 같이 쓰지 않는다. 오이는 성질이 차서 이가 냉한 사람, 생리통이 심한 사람. 여기서 생리통이 심하다는 것은 생리는 전통과 후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리 전통이 있는 사람은 간이 실한 사람은 생리 전통이 있고 비장과 신장이 허약한 사람은 생리 후통이 생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생리 후통인 사람은 몸이 냉한 사람은 오이도 많이 먹지 마라 그 말이죠. 자, 약선 요리 응용에는 청열, 지갈, 열을 거치고 갈증을 멈추고 진액을 만들고 오이는 250g, 두부 500g을 넣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한다. 근데 오이탕을 끓여 먹는데 저는 오이탕을 좋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노각탕이 여름에는 거의가 노각탕을 끓여 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이 열이 많기 때문에 그 오이탕을 의외로 많이 끓여 먹습니다. 오이탕은 두부를 안 넣더라도 그냥 우리는 바지락 같은 거 넣어서 오이탕 끓여 놓으면 맛있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면 오히려 그 여름에는 그 된장 뭐 끓일 거 없이 오이탕을 끓여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으면 맛있죠. 어린이 이질설사에 말린 오이 200g 맵쌀 넣고 죽을 썩는데 이질설사는 항상 말씀드려 열에 의한 설사이기 때문에 좀 서늘하게 하면 이질설사가 재편의 경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습열로 인한 황달, 수종에는 오이 껍질을 물에 넣고 끝을 차처럼 먹습니다. 그렇게 습열, 열이 차서 오는 것들은 오이를 먹으면 열이 많이 끓으니까 오이가 실질적으로 몸을 서늘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오이를 의외로 요새는 철없이 많이 먹죠. 철없이 그 오이가 많이 나온 게. 자, 전남 본철한 참고 문헌을 보면은 열독으로 인한 피부염을 해소하고 답답 갈증을 풀어준다. 이렇게 열독으로 피부염이 생긴 것은 이게 피부에 염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독한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어디가 다쳐도 어저께도 다쳐도 말하면 곰거나 그런 건 절대 우리는 없어. 근데 이제 의외로 조금만 다치면 곪은 사람 말하자면 피부가 괴사단 사람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몸에가 독이 많이 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가슴의 열을 제거하고 답답하면 갈증이 나타나는 것을 해소하며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맛이 달아 생것으로 먹으면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지만 습을 쌓이게 한다. 따라서 습진이나 각기병, 허정에는 병이 가중시키면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감충은 우리가 벌레 생길 이야기죠. 그 생긴다 그랬는데 이게 몸이 냉한 사람도 오이를 많이 먹지 말아라. 열이 많은 사람들은 오이를 먹어서 열을 끄쳐줘라 그 말이죠. 우엉은 종자를 우방자라 그러고 자 뿌리를 우방근이라 한다 그랬죠. 우방자는 평신하다 그랬죠. 평하고 매운맛을 갖고 있으며 우방근은 한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엉이 뭐 영양소가 막 보면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좋다 어쩌다 그래갖고 그 우엉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래갖고 뭐 말른 우엉 갖고 차를 끓여 먹고 그러죠.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우엉은 성질이 차다. 몸이 냉한 사람 먹지 않는 거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눌리는 유황 그랬죠.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항암 효과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유황은 실질적으로 먹어보는 게 좋겠죠. 우방자는 풍열해수. 그러니까 그 평하다 그러는데 우엉씨도 차가운 쪽이가 약간 머물러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인후정통, 목이 붓고 아픈 거 전부 다 이것은 폐열 해수나 인후정통, 목이 붓고 아픈 건 전부 다 폐가 열이 차서 아프다고 내가 누누 말씀드렸죠. 풍진, 옹종, 창동, 활혈, 소갈, 변비에도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 이게 우엉정제는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 자, 우방근 즉 뿌리는 인후정통, 목이 붓고 아프고 치통, 해수, 소갈증, 혀는 머리가 어지러운 걸 혀는이라고 그러죠. 빈혈을. 자, 우방제는 소산풍열한다. 열을 꺼쳐주고 열을 흩어지게 한다. 부종, 해독. 우방근은 옹종소산 그렇죠. 옹종소산. 몇 번 설명했죠. 옹과 종은 암도 옹과 종이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소염, 진통,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고 강장한다. 성질 차서 비위가 찬 사람에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엉 뿌리가 좋다고 텔레비 한번 해놓게 말려갖고 모든 사람들이 우엉차만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몸이 냉하고 찬 사람은 우엉으로 차를 먹지 말아라. 눈을 감기해도 필요 없어. 막 우엉이 뭐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 어찌 좋다 텔레비 한번 그래놨더니 막 온 사람이 우엉차 끓여 먹고 나는 우엉 반찬만 해먹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엉을 반찬으로 해 먹었을 때 이가 냉한 사람은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 섬유질이 많고 그래갖고 차서 소화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지락과 같이 쓰면 우엉의 섬유질이 천분 흡수를 방해한다. 바지락 요리를 할 때 우엉 요리를 바지락을 쓰지 말아라 그 말이죠. 급성 유선염은 우엉잎, 포공용, 금은화를 탕을 끓여 먹는다. 여기서 그 급성 유선염 유방에 문제가 생길 때는 여기서 우엉이 없어도 돼. 금은화와 포공용 즉 민들레만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유방에 열증이 차거나 유방에 그 엉종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금은화와 민들레만 써도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유방에 문제가 있을 때 민들레가 최고 명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2개만 써도 된다. 여기다가 이제 그 될 수 있는 대로 그 요놈을 먹고 소주를 한 잔 먹으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소주를 한 잔 먹으면 여러분 여기 해갖고 인후동통, 어린이 홍역, 수도, 어린이 심장열에 우엉 60g 쌀을 넣고 죽을 써 먹는다. 자, 우엉 도라지를 같이 쓰면 인후정통, 편도선염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엉 도라지를 같이 쓰면 도라지는 폐로 약을 끄고 가는 인경약제라 그랬단 말이야. 인경약제. 그렇기 때문에 그 우엉의 서늘한 성질을 끄고 가서 폐에 열을 꺼쳐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도라지는 무조건 같이 쓰면 우리가 어성초도 도라지와 같이 폐에 열을 꺼쳐 이와 같은 약성을 갖고 있어요. 또 우엉은 채소로 많이 사용하는데 몸을 가볍게 해준다. 우방자는 눈을 맑게 하고 보증하면 비위를 따뜻하게 풍상을 없앤다. 바람으로 만든 상처를 없앤다. 우방자는 윤폐 상기 즉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운을 흩어지게 하며 인후를 이롭게 목을 이롭게 피부풍을 제거한다. 피부에 풍이 들었을 때 치료한다 그 말이죠. 자, 우방자 쓰임새는 네 가지다. 풍습, 은진. 은진은 비늘이 일어난 걸 은진이라고 그러죠. 풍습은 가려우면서 비늘이 일어난 걸 이러면서 가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인후풍열로 인한 열로를 치료하며 종창양 종독을 이렇게 종기가 나면서 통통 부어오르는 그 독이 오르는 걸 흩어지게 하고 응체술 즉 체술 허리와 무릎이 그 뭉쳐진 기운을 이롭게 한다 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유체를 운대라고 그러죠. 운대라고 한다. 양감신 즉 서늘하고 달고 매운맛을 갖고 있으며 폐경, 강경, 비장경락이 작용한다. 쿠에리세틴 아까 어디가 들어있었죠? 양파. 그래가지고 이건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혈압에 많이 도움 받겠죠. 자, 산후 어혈복통, 어혈로 인한 생리통, 토열, 이질, 단독, 유홍은 유방에 옹이 생겼다. 거혈, 수종, 소종, 상계를 해독한다. 암내가 나는 사람을 복용을 금한다. 암내가 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그러죠. 냄새가 사람 가면 암내가 난다고 그래서 시집 못 간 아줌마 처녀들도 있고 그래 암내가 난다. 근데 암내를 또 못 맡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장가를 가는데 그걸 쉽게 만나지기는 않죠. 근데 특징적으로 여성들은 암내가 나면은 결혼했으면 암내가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게. 홍역 종기, 안질환이, 눈질환이 있는 사람은 식용을 금하고 많이 먹으면 병을 만든다. 유행성 감기에는 먹지 말 것.
단호박과 유채를 같이 쓰지 말 것이며 유채와 산약을 같이 쓰면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 버섯, 닭, 새우는 궁합이 좋다. 버섯, 닭, 새우는 유채와 궁합이 좋다. 근데 우리 전라도 집안은 유채를 잘 안 먹죠. 많이 그렇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이질복통, 변열에는 유채대 120g을 갈아 즙을 만들었는데 이질복통은 누누이 설명이 나오지. 이질 막 어느 든든 이질이 나온다. 이질. 근데 이제 가장 좋은 약은 이질풀이에요. 이질에는 이질풀이라고 있어. 이것이 노관초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가장 좋은 약성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질은 떫고 산삽, 즉 떫은 맛이 있는 것을 갖다 먹으면 낫는다 그랬죠. 또 생리통, 식체, 청열 소염에는 유채 쌀을 100g을 넣고 죽을 써먹기도 한다. 자, 어혈로 인한 산후 복통에는 유채대 250g을 탕을 끓여 먹는다. 일화번처럼 참고서적을 본 산후 혈풍이나 어혈을 치료한다. 그게 산후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 내리는 것은 운대는 파열작용이 있어. 산후 산모에게 파열작용.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는 피가 아직 멈춰갖고 안 나올 때 피를 잘 밑으로 나오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생리통이나 산후 어혈로 인한 복통을 치료한다. 그랬죠. 이거 제 사인입니다. 사인. 이 의대가 딱 나오지. 이 의대. 어? 사인이 이 의대가 딱 나와버리고. 군대 생활할 때부터 저는 이 사인을 썼어요. 죽순, 동순 또는 춘순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죽순은 차고 단맛을 갖고 있으며 폐경, 이경, 심경, 대장경락에 작용을 한다 그랬죠. 자, 단백질, 섬유질, 지방, 당류, 카로틴 18종의 유리아미노산이 들어있다 그랬고 풍열감기, 그러니까 풍열감기는 누누이 설명했는데 목감기, 그러니까 폐가 열이 차는데 폐에 열을 꺼쳐주겠죠. 그 다음에 폐열 해소, 똑같은 이야기죠. 부종, 복수, 급성 신장염, 신장병, 간장병. 여기서 심장병이라 하면 심장이 열이 차는데 차니까 열을 내려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간에 열이 찼을 것, 비만증, 살이 찐 것, 습관성 변비, 소변분리, 홍역.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이 찐 것도 두 부류죠. 뚱뚱해갖고 열이 커서 살이 찐 사람, 뚱뚱해갖고 냉해서 살이 찐 사람. 뚱뚱해갖고 냉해서 살이 찐 사람 전부 간허가 말이에요. 간이 허한 사람들이, 간허 신어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저 진역가에 계신 분이 뚱뚱하고 간이 허하고 그런 분이죠. 가래를 제거하고 폐열 해소하고 인호, 변비에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 섬유질 먹고 초상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유궤양, 소화기 출혈, 만성 신장염, 신장 기능 부전, 비뇨기 결석이 있는 사람은 될수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초산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자, 칼슘과 아연 흡수를 방해하므로 어린이는 식용을 그만 될수록 애기들은 죽순을 먹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죽순과 양고기를 같이 넣으면 중독 증상이 생기고 죽순과 황설탕과 같이 쓰지 말 것이며 붕어, 닭, 전복, 해삼과는 궁합이 맞다. 붕어, 닭, 전복, 해삼과는 궁합이 맞다. 그러니까 회 무침을 할 때 이런 거 너무 좋겠죠. 병후, 산후에는 먹지 말 것. 병후, 산후에는 이게 차기 때문에 그 산후, 애기를 낳거나 이런 데 몸이 냉해지기 때문에 될수록 죽순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노란 가래 갖고 열이 나면서 기침할 때는 육고기 죽순을 넣고 죽을 끓여 먹는다는 게 노란 가래라는 건 폐열이 찼을 때 노란 가래가 있죠.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이렇게 죽순이 없는 걸 억지로 사다가 할 필요 없고 노란 가래가 되면 폐열을 꺼치는 음식, 이것들을 먹어라. 도라지, 생배, 더덕, 어성초, 곰보배초 이런 것들을 먹어서 폐열을 꺼쳐줌으로써 치료가 된다. 피부병에는 죽순 100g, 해삼 10마리를 볶아 먹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는 자, 해삼은 성질이 따뜻합니다. 성질이 따뜻해. 그러니까 몸이 냉한 사람도 신장이 찬 사람들은 죽순 해삼을 먹으면 좋죠. 어린이 풍진, 홍역, 수두에는 붕어와 죽순을 넣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오래된 설사, 이질, 탈창, 소갈병에는 쌀을 넣고 죽을 써먹는다. 소갈병을 치료하고 소갈병으로 당뇨병을 소갈병이라고 그러죠. 소갈병을 치료하고 수도를 물을 잘 통하게 하게 하여 기력에 이익하고 오래 먹으면 좋다는 오래 먹으면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 좋지 않다. 가래를 삭히고 열로 인한 정신병을 제거하고 열로 인한 정신병을 치료하고 고열 두통, 열이 나면서 두통이 오고 두통을 치료하면 임신 후에 어지럼이 있거나 자주 놀라는 열병을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린이 경기에 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두통도 누누이 설명했단 말이야. 두통이 오는 원인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잡아서 치료하면 되는데 주로 그 두통은 후두통, 여자들이 후두통, 뒷머리가 아픈 것은 틀림없이 요실금이 생긴다 그랬죠. 요실금이 동반하게 돼 있다. 신장이 방광이 차기 때문에 편두통은 주로 쓸개가 문제가 있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잘 삔다. 이? 편두통이 어느 쪽으로 다리를 삐어? 강 여사님, 예. 다리를 잘 삐어. 예. 어? 예. 그 쓸개가 문제, 쓸개가. 이게 그런 침으로 잡은 것이 빠르다 그랬어. 전두통은 이염이경 영성이 심한 사람 전두통이 오고. 잠깐만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후두통은 요실금을 동반. 거의가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요실금이 신헌가요? 방광냉이 방광냉증. 방광냉증. 예. 그 신호하고는 상관이 있나요? 신호나 방광 수기가 높다는 이야기지. 수기가 높은 사람. 예. 수기가 높은 사람. 예. 편두통은 이제 쓸개. 좌측과 우측이 각각 다릅니다. 실하냐 하냐에 따라서 그 침을 놓으면 빨리 치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두통 앞머리가 아픈 것은 위염위궤양 영성 식도염을 거의가 동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 쓸개도 열이 있고 없고에 예. 다른가요? 예. 열이 있는 사람이 편두통인가요? 아니 두 개다. 두 개. 좌측과 우측 각기 달라. 그 기억을 내가 못 해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좌측은 열이 많은 사람, 아니 좌측은 열이 적은 사람, 우측은 열이 많은 사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쓸개가. 열이 적은 사람. 예. 우측은 열이 많은 사람. 이게 그쪽으로 다리를 잘 삔단 말이에요. 나는 끝도 없는 다리를 삔다. 이번에도 우리 그 토요하는 여자 한 분이 다리가 뿔라졌다 그래. 삐가 뿔라졌다 그래. 근데 이제 가는 수시로 그 말하자면 다리가 삐더라고. 그게 그것도 말하자면 병이 그게 자기가 모른단 말이에요. 쓸개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나는 잘못 짚었다고 했는데 그 쓸개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두통도 치료하는 방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연구를 해보니까 침이 가장 빠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침이. 예. 오늘 여기까지 질문.